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터치스크린으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트는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심지어 사랑을 찾는 인기 있는 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랑은 정말 쉽게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짝을 찾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웃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만남도 있고 예상치 못한 트위스트도 있어서 사람들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온라인 데이트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기대감, 놀라움, 그리고 귀중한 교훈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라인 데이트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예정이라면 듣고 자신에게 유용한 경험을 하세요. 지연은 서울에 사는 28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는 항상 운명적인 만남을 꿈꿨다. 친구들의 연애담을 들을 때마다 나도 우연한 계기로 사랑을 만나게 될까? 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몇 번의 소개팅을 해봤지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동아리나 취미 모임에서도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은 점점 연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말했다. 지연아, 이제 그냥 온라인 데이팅 해보는 게 어때? 요즘 다들 그렇게 만나.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어색할 것 같았고 과연 온라인에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다. 결국 큰 마음을 먹고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했다. 앱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완벽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짧고 성의 없는 속에 글을 작성해 놓았다. 이걸 어떻게 믿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여러 프로필을 살펴보기로 했다. 몇 명과 간단히 대화를 나눠봤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고 어떤 사람은 대화 자체에 별다른 흥미가 없어 보였다. 결국 지연은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민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프로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한 사진과 간결하면서도 진솔한 속에 글이 눈에 띄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다. 민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대답할 때마다 신중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한번 연락이 오면 항상 대화의 핵심을 잘 짚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취미와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점점 대화의 주제가 깊어졌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꿈, 가치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와의 대화는 억지로 이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줄 몰랐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무리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해도 직접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직접 만나볼 생각 있어? 그 순간 지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만나봐요. 이 만남이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연은 온라인 데이팅이 무조건 가벼운 만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는 것을 말이다. 지연과 민호는 온라인에서 몇 주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일상, 취미, 가치관을 공유하며 점점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메시지 속 민호는 신중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항상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듯했다. 지연은 이런 대화가 오랜만이었다. 단순한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아닌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홍대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평소에도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지연은 북적이는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는
아늑한 분위기의 로컬 카페가 더 좋았다. 민호도 이에 동의했고 그렇게 만남 장소가 정해졌다. 드디어 약속 당일 지연은 미리 도착해 자리를 잡고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지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서울의 교통이 워낙 변덕스러웠고 누구든 늦을 수 있으니 5에서 10분 정도의 지연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불안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지연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자신이 고스팅을 당한 걸까? 온라인 데이팅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곤 했다. 설마 민호도 그런 사람이었을까? 지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낯선 여성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혹시 지연 씨 맞으세요? 순간 지연은 당황했다. 약속한 상대는 남성이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또래의 여성이었다.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그 여성이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제가 민호예요.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몇 초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상대를 바라보았다. 눈앞의 여성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말이에요? 농담이죠. 그러나 상대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다. 죄송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점점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솔직해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시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인가? 그녀가 대화를 나눈 사람은 그녀가 기대하고 만날 준비를 한 상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 배신감과 당혹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본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물론 화를 내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머뭇거리며 어렵게 말을 꺼내는 모습에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싶어졌다.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지연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왜 그랬어요? 민호는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긴장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내가 남자로서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연 씨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편했어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숨겼어요? 왜 직접 만나기 전까지도 말하지 않았죠?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면 지연 씨가 나를 멀리할까봐 무서웠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녀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지연도 알 것 같았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를 숨겨야만 했던 시간들이 만들어낸 무력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질문을 던졌다. 그럼 처음에 나와 대화를 시작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 질문에 민호는 다시 침묵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듯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였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내 진짜 모습을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연 씨를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연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느끼는 혼란, 불안, 그리고 죄책감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연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몇 주 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무너져버린 느낌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민호의 말을 끝까지 듣기로 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이 단순한 거짓말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이 만남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지연은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짓을 용서하는 것도 모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날의 대화 이후 지연과 민호는 연인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았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감정이 남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지연은 이 경험을 통해 온라인 데이팅이 단순히 연인을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사랑을 찾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얻은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깨달음이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겪는 과정은 단순히 성공이나 실패로 나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었다. 처음 민호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연은 깊이 실망했고 그동안의 대화들이 전부 의미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생각이 바뀌었다. 비록 민호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녀가 털어놓은 진심과 두려움도 거짓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연은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경험이 연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헛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연은 온라인 데이팅을 통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주고받는 일은 화면 속 테스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예상과는 다른 결말이었지만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지연은 온라인 데이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단순히 인연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지연과 민호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끔 안부를 묻는 친구로 남았다. 어떤 인연은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다. 지연에게 이번 경험은 단순한 실패가 아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온라인 데이팅은 한 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모험과도 같다. 화면 속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어떤 만남은 설렘을 주고 어떤 만남은 실망을 안겨주며 어떤 만남은 아예 시작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새로운 경험이 된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온라인에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몇 번의 어색한 만남 끝에 다시는 이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라인 데이팅이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대화를 나누는 상대도 모두 현실의 사람들이며 각자의 사연과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렇기에 무작정 운명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이든 현실에서의 만남이든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상대를 신중히 알아가되 너무 빠르게 기대를 키우거나 실망하지 말 것, 열린 마음을 가지되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여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온라인 데이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에 있을지도 모른다. 한 번의 메시지가, 한 번의 대화가, 그리고 단 한 번의 스와이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물론 그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가끔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자.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리고 언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한 번의 오른쪽 스와이프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